65세의 황혼 로맨스, 70세 남편의 깜짝 이벤트. 서울 강북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2층 단독주택에서 김미경은 창가에 앉아 정원의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로 65세가 된 그녀는 5년 전 남편 이정훈을 뇌졸중으로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정훈은 70세까지 살았지만 마지막 2년은 병상에서 보내야 했고, 미경은 그를 간병하며 지쳐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두 아들은 각각 미국과 호주로 이민을 갔고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미경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아침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한 후 집으로 돌아와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미경이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혼잣말이 늘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습관이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미경은 평소처럼 근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10월의 선선한 바람이 얼굴에 닿자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졌다. 공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조깅하는 젊은이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그리고 미경처럼 홀로 산책하는 중년들까지 다양했다. 미경은 평소 자주 앉던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산책도 둘이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현실이 때로는 버거웠다. 실례합니다.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미경이 고개를 돌리자 70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그는 약간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미경이 자리를 비켜주며 대답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최영철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김미경입니다. 저도 근처에 살고요. 미경이 정중하게 대답했다. 혼자 산책하시는 건가요? 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어요. 미경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아내를 3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영철이 공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이 느껴졌지만 처음 만난 사이라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이 벤치에서 자주 보시는 것 같던데 영철이 먼저 화제를 꺼냈다. 맞아요.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미경이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매일 나와서 걸어요. 영철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영철과 미경은 자주 공원에서 마주쳤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지만 점차 벤치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다. 영철은 퇴직한 공무원으로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며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경은 영철과 이야기할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고, 영철 역시 미경을 만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어느 날 영철이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잔 하러 가지 않을래요? 미경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다른 남성과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철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좋아요. 미경이 수줍게 대답했다.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영철은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미경은 남편을 간병하며 힘들었던 시간들을 털어놓았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영철이 미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혼자 있으니까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미경이 쓸쓸하게 말했다. 저도 아내가 아플 때는 간병하는 게 힘들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 그때가 그리워져요. 영철이 공감했다. 두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까워졌다. 매일 공원에서 만나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몇 달이 지나자 미경은 자신이 영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끼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영철 역시 미경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 깊은 성격,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어느 봄날 영철이 미경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미경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집에서 점심 식사하지 않을래요?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미경은 놀랐다. 남성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영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꽤 자신 있어요. 영철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영철의 집은 미경의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에서 미경은 영철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말 깨끗하게 사시네요. 미경이 감탄하며 말했다. 아내가 깔끔한 걸 좋아해서 그 습관이 남아있나 봐요. 영철이 웃으며 대답했다. 영철이 만든 점심은 정말 맛있었다.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 그리고 된장국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니 미경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미경이 칭찬했다. 아내가 아플 때 제가 요리를 배웠거든요. 영철이 설명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철의 집 곳곳에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었네요. 미경이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영철이 그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도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미경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날 이후로 영철과 미경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 미경도 영철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미경 씨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집 음식 맛이 이렇게 그리웠는지 몰랐네요. 영철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도 누군가를 위해 음식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공개적으로 연인 사이라고 말하기에는 서로 조심스러웠다. 나이도 나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철이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했다. 미경 씨.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영철이 무슨 말을 할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갔지만 직접 들으니 긴장되었다. 저는 미경 씨를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는데 미경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미경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이런 상황이 낯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다. 영철 씨 마음 잘 알아요. 저도 사실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말요? 영철이 기쁜 표정으로 물었다. 네, 하지만 우리 나이에 이런 관계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미경 씨가 더 아름다워요. 영철이 로맨틱하게 말했다. 미경은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말을 들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두 번째 이벤트는 놀이공원 방문이었다. 70세와 65세의 연인이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정말 즐거웠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곳에 갈 여유도 없었는데 미경이 말했다. 그러게요. 이제서야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영철이 웃으며 말했다. 롤러코스터는 타지 못했지만 회전목마와 관람차는 탔다. 관람차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이 아름다웠다. 세 번째 이벤트는 더욱 특별했다. 영철이 미경을 위해 사교 댄스 강습을 신청한 것이다. 댄스요? 미경이 놀라며 물었다. 네. 젊었을 때 못해본 것들을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어서요. 영철이 설명했다. 저는 춤을 전혀 못 춰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배우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영철이 격려했다. 댄스 학원에 갔을 때 두 사람은 나이가 가장 많은 수강생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춤을 추는 재미를 느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미경이 왈츠 기본 스텝을 익히며 말했다. 우리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영철이 미경을 리드하며 말했다. 한 달간의 댄스 강습이 끝날 무렵 두 사람은 꽤 멋진 댄스를 출 수 있게 되었다. 수강생들 중에서도 가장 다정한 커플로 유명해졌다. 정말 멋진 부부세요. 다른 수강생이 말했다. 아, 아직 부부는 아니고. 미경이 당황하며 말했다. 곧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수강생이 웃으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철이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경 씨, 혹시 저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미경은 깜짝 놀랐다. 연애는 해도 결혼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미경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더 공식적으로 함께하면 어떨까 해서요. 영철이 설명했다. 결혼이라. 미경이 생각에 잠겼다. 물론 급하지는 않아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영철이 부담 주지 않으려고 말했다. 미경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이 나이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 영철과 평생을 함께할 마음이 있는지 고민했다. 며칠 후, 미경은 영철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영철 씨,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솔직히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만나는 것도 충분히 좋은데 굳이 결혼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미경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럼 지금처럼 지내도 괜찮아요. 저는 미경 씨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영철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영철은 속으로는 미경과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나머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런 영철의 마음을 모르는 미경은 현재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었다. 매일 영철과 만나서 산책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영철은 미경을 위해 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미경의 생일을 맞아 깜짝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경의 65세 생일이 다가오자 영철은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미경이 좋아할 만한 장소를 물색했고 케이크도 특별히 주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생일 당일 영철은 미경에게 평소보다 일찍 만나자고 했다. 오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영철이 신비스럽게 말했다. 무슨 계획이요? 미경이 궁금해했다.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영철이 웃으며 말했다. 영철은 미경을 택시에 태우고 어디론가 갔다.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미경이 놀라며 물었다. 미경 씨 생일을 축하하는 특별한 장소예요. 영철이 말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는 미경이 좋아하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케이크와 선물도 준비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게 저를 위해서인가요? 미경이 감동받으며 물었다. 물론이죠. 미경 씨의 65번째 생일을 축하해요. 영철이 정성스럽게 말했다. 미경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생일을 준비해준 사람은 남편 이외에는 처음이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미경이 감사 인사를 했다. 미경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영철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철이 준비한 음식들은 모두 미경이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아셨어요? 미경이 신기해했다. 평소에 미경 씨 말씀을 잘 들어뒀거든요. 영철이 뿌듯하게 말했다. 식사 후에는 케이크를 자르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레스토랑 직원들도 함께 축하해 주어서 분위기가 더욱 따뜻했다.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철이 촛불 앞에서 말했다. 미경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영철 씨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철이 선물을 건넸다.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미경 씨를 위한 거라면 비싸지 않아요. 목걸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영철이 설명했다. 미경이 자세히 보니 목걸이 펜던트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영원한 사랑. 미경이 감동받으며 읽었다. 제 마음입니다. 영철이 진지하게 말했다. 미경은 정말 감동받았다. 이런 로맨틱한 선물을 받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정말 고마워요.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미경이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철이 갑자기 택시를 세웠다. 잠깐 들를 곳이 있어요. 영철이 말했다. 도착한 곳은 한강공원이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그 벤치 앞이었다. 여기는 왜? 미경이 물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영철이 긴장하며 말했다. 벤치에 앉은 영철은 미경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미경 씨, 저와 만난 지 1년이 되었어요. 이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경이 고백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영철이 간절하게 청혼했다. 미경은 깜짝 놀랐다. 오늘 생일 이벤트가 모두 청혼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영철 씨. 미경이 말을 하려 했지만 영철이 먼저 말했다.
저는 미경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영철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경은 잠시 생각했다. 1년 동안 영철과 함께하면서 정말 행복했고 그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네, 영철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미경이 결국 승낙했다. 영철은 기뻐서 미경을 안았다. 정말요? 정말 결혼해 주실 거예요? 네, 남은 인생 함께해요. 미경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꼭 안으며 행복해했다. 한강의 야경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나이가 많다 보니 큰 결혼식보다는 가족들만 모인 작은 예식을 계획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미경의 두 아들이 해외에 살고 있어서 연락하기 어려웠고 영철의 자녀들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재혼 소식에 당황했다. 아버지, 정말 재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철의 큰딸이 전화로 물었다. 그래,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 영철이 기쁘게 대답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딸이 못마땅해했다.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그리고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영철이 설명했다. 영철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혼에 대해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다. 미경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미국에 사는 큰아들에게 전화로 재혼 소식을 알렸을 때 아들은 크게 놀랐다. 엄마, 정말 재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다. 그래. 정말 좋은 분이야, 미경이 대답했다. 혼자 계시는 것도 좋잖아요. 굳이 재혼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아들이 반대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미경이 서운해했다.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결혼식은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치렀다. 미경은 우아한 드레스를, 영철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영철이 미경을 보며 말했다. 영철 씨도 멋져요. 미경이 수줍게 대답했다. 비록 자녀들의 축복을 온전히 받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이라 더욱 소중하고 특별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영철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미경은 자신의 집을 팔고 영철의 집으로 이사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미경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영철이 도우며 말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둘 다 나이가 많아서 멀리 가기보다는 국내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두 사람은 정말 달콤한 신혼여행을 즐겼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텔에서 둘만의 시간도 가졌다. 이런 기분이 신혼여행 기분인가 봐요. 미경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젊을 때 못해본 것들을 이제서야 하고 있네요. 영철이 웃으며 말했다. 늦었지만 행복해요. 미경이 영철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정말 행복했다. 매일 함께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영철은 미경을 위해 계속해서 작은 이벤트들을 준비했다. 갑자기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미경이 보고 싶어 하던 연극 티켓을 구해오기도 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미경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미경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영철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자녀들도 점차 두 사람의 결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영철의 딸은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미경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미경 이모, 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딸이 미경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영철 씨를 잘 모시겠어요. 미경이 감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날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영철이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미경이 병원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대요. 영철이 침착하게 설명했다. 미경은 크게 놀랐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에게 또 다시 병이 생긴다는 것이 두려웠다.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나요? 미경이 의사에게 물었다.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도가 있지만 수술이 성공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영철은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미경과 함께 더 오래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영철이 미경을 안심시켰다. 무서워요. 당신마저 잃으면 어떻게 해요? 미경이 울먹였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미경 씨와 함께 100세까지 살 거예요. 영철이 농담을 섞어 말했다. 수술날이 다가오자 영철은 미경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편지를 써놓은 것이다. 수술 전날 밤, 영철은 미경에게 편지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미경이 물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써놓은 편지예요. 수술이 끝나면 돌려주세요. 영철이 말했다. 왜 이런 불길한 것을 써놔요? 미경이 싫어했다. 그냥 마음의 준비예요. 꼭 필요 없게 될 거예요. 영철이 웃으며 말했다. 수술 당일, 미경은 수술실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렸다. 6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다. 보호자분 계세요? 수술을 마친 의사가 나왔다. 네, 여기 있어요. 미경이 다급하게 일어섰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중환자실에서 회복해야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가 안심시켰다. 미경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철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것은 수술 후 이틀이 지나서였다. 미경이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본 영철은 미소를 지었다. 미경 씨, 걱정 많이 했죠? 영철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무서웠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경이 영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성공했다고 하네요. 영철이 안심시켰다. 영철의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체력 덕분에 한 달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미경은 영철을 극진히 돌봤다.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약을 챙겨주고 무리하지 않도록 신경 썼다. 미경 씨 덕분에 빨리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영철이 감사해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부부잖아요. 미경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영철이 완전히 회복된 후 그는 미경에게 또 다른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더욱 특별한 여행을 계획한 것이다. 미경 씨, 유럽 여행 어떠세요? 영철이 갑자기 제안했다. 유럽이요? 그런 먼 곳을요? 미경이 놀라며 물었다. 네, 평생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철이 설명했다. 몸은 괜찮을까요? 미경이 걱정했다.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는데 여행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하세요. 영철이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결국 2주간의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돌아보는 일정이었다. 이런 여행은 처음이에요. 미경이 설레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신혼 여행을 다시 하는 기분이에요. 영철이 웃으며 말했다. 유럽 여행은 두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감상하고, 로마의 콜로세움을 구경했다. 정말 꿈 같아요. 미경이 베네치아의 운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이런 곳에 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영철이 동감했다. 여행 중에 영철은 미경을 위해 또 다른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파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혼 1주년을 축하하는 특별한 저녁을 마련한 것이다. 오늘이 뭔 날인지 아세요? 영철이 신비스럽게 말했다. 무슨 날이요? 미경이 물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에요. 영철이 말했다. 정말요? 벌써 2년이나 됐나요? 미경이 놀라며 말했다. 그래서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영철이 레스토랑으로 안내했다. 레스토랑은 에펠탑이 보이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고, 테이블은 꽃과 촛불로 로맨틱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게 저를 위해서인가요? 미경이 감동받으며 물었다. 우리를 위해서죠. 영철이 정정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지난 2년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연애하며 행복했던 시간들, 결혼과 영철의 수술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미경이 회상하며 말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미경 씨와 함께해서 더욱 의미가 있었고요. 영철이 진심으로 말했다. 식사 후 영철은 미경에게 또 다른 선물을 건넸다. 이번에는 반지였다. 또 선물이에요. 미경이 놀라며 물었다. 이건 특별한 반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반지예요. 영철이 설명했다. 반지에는 두 사람의 이니셜과 만난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정말 예뻐요. 평생 끼고 있을게요. 미경이 약속했다. 저도 같은 반지를 준비했어요. 영철이 자신의 반지를 보여줬다. 두 사람은 파리의 야경 속에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알차졌다. 여행의 추억을 정리하고 찍어온 사진들을 앨범에 보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곳에 갔었나 싶어요. 미경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꿈만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곳을 가봐요. 영철이 제안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미경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영철이 말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여행이라 더욱 소중하고 특별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자 영철과 미경은 완전히 하나가 된 부부가 되었다. 서로의 습관을 이해하고 작은 것에도 배려하며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영철은 여전히 미경을 위해 작은 이벤트들을 준비했다. 때로는 집에서 직접 만든 저녁으로 깜짝 파티를 열기도 하고, 때로는 미경이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기도 했다. 당신은 정말 로맨티스트예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다. 미경 씨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뻐요. 영철이 대답했다. 어느 날, 영철은 미경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미경 씨, 우리 춤 수업 다시 받아볼까요? 춤 수업이요? 미경이 물었다. 네,
예전에 배웠던 사교 댄스 말이에요. 실력을 더 늘려서 댄스 대회에도 나가보고 싶어요. 영철이 설명했다. 댄스 대회요? 우리 나이에요. 미경이 놀랐다. 시니어 부문이 있더라고요. 한번 도전해봐요. 영철이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미경은 잠시 생각했다. 댄스 대회라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영철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즐거울 것 같았다. 좋아요. 해봐요. 미경이 동의했다. 두 사람은 다시 댄스 학원에 등록했다. 이번에는 대회 참가를 목표로 더 전문적인 수업을 받았다. 정말 실력이 늘으셨네요. 댄스 선생님이 칭찬했다. 정말요? 미경이 기뻐했다. 네,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요. 대회에 나가셔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격려했다. 3개월간의 집중 연습 후 드디어 시니어 댄스 대회 날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처음 참가하는 대회라 긴장되었다. 떨려요. 미경이 무대 뒤에서 말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끼리만 즐기면 돼요. 영철이 위로했다. 무대에 올라가자 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음악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연습한 대로 우아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왈츠 음악에 맞춰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으로 춤을 췄다. 관객들도 감탄하며 지켜봤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관객 중 한 명이 말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우아하게 춤출 수 있다니 대단해요. 다른 관객이 감탄했다. 춤이 끝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두 사람은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다. 결과 발표에서 영철과 미경은 3위를 차지했다. 처음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을 한 것이다. 우리가 상을 받다니 미경이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꿈 같아요. 이 모든 게 미경 씨 덕분이에요. 영철이 감사해했다. 트로피를 받고 무대에 서는 순간 두 사람은 정말 자랑스러웠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다른 참가자가 제안했다. 고맙습니다. 영철이 대답했다. 트로피를 들고 찍은 사진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트로피를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다. 이걸 볼 때마다 오늘이 생각날 것 같아요. 미경이 말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연 날이에요. 영철이 의미 있게 말했다. 댄스 대회 입상 후 두 사람은 지역 신문에까지 소개되었다. 시니어 부부의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다. 우리가 신문에 나오다니 미경이 신기해했다. 이제 우리도 유명인이 된 거예요. 영철이 웃으며 말했다. 기사를 본 주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동네에서도 유명한 부부가 되었다. 정말 멋진 부부세요. 이웃이 말했다. 우리도 춤을 배워볼까 봐요. 다른 이웃이 관심을 보였다. 두 사람의 영향으로 주변 시니어들도 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결혼 3년째가 되자 영철은 미경을 위해 가장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 미경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영철이 물었다. 당연히 있어요. 왜요? 미경이 대답했다. 특별한 곳에 가려고 해요. 영철이 신비스럽게 말했다. 다음 날 영철은 미경을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방송국이었다. 방송국이요? 여기 왜 왔어요? 미경이 놀라며 물었다. 우리가 TV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영철이 말했다. TV 출연이요? 미경이 더욱 놀랐다. 시니어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영철이 설명했다. 미경은 당황했다. TV에 나간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기하기도 했다. 저 같은 사람이 TV에 나가도 되나요? 미경이 걱정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영철이 격려했다. 촬영장에서 두 사람은 진행자와 인터뷰를 했다. 어떻게 만났는지, 연애는 어땠는지, 결혼 후의 생활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진행자가 말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진행자가 덧붙였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 나이에 연애를 해도 되나 싶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미경이 솔직하게 말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철이 추가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진행자가 특별한 요청을 했다. 혹시 두 분의 춤 실력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미경이 놀라며 물었다. 네.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행자가 부탁했다. 영철과 미경은 촬영장에서 왈츠를 췄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아름다운 춤을 선보였다. 정말 멋지세요.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다. 방송이 나간 후 두 사람은 순식간에 유명해졌다.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로맨스의 표본으로 불리게 되었다.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네요. 미경이 신기해하며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영철이 웃으며 말했다. TV 출연 후 두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다. 시니어 대상 강연 요청, 결혼정보 업체 광고 모델 제안, 책 출간 제안 등이었다. 정말 바쁜 유명인이 된 기분이에요. 미경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이 더 소중해요. 영철이 말했다. 두 사람은 유명세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매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TV를 보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더 값졌다. 결혼 4년째, 영철은 70세가 되었고, 미경은 69세가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더욱 깊이 느꼈다. 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영철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미경이 물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줘서요. 영철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런 기쁨들을 못 느꼈을 거예요. 미경이 대답했다. 어느 날 영철이 미경에게 마지막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것이었다. 미경 씨,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요. 영철이 말했다. 손님이요? 누구요? 미경이 궁금해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영철이 신비스럽게 말했다.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젊은 남성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혹시 김미경님 댁이신가요? 그 남성이 물었다. 네, 맞는데요. 미경이 대답했다. 저는 미국에서 온 박준호입니다. 어머니의 큰아들이에요.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미경은 깜짝 놀랐다. 4년 만에 아들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준호야, 미경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호도 감동했다. 뒤이어 호주에서 온 둘째 아들 준석도 나타났다. 영철이 비밀리에 두 아들을 한국으로 초대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미경이 믿기지 않아 했다. 영철 아버님께서 연락하셨어요. 어머니를 놀라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준호가 설명했다. 정말 깜짝 선물이네요. 준석도 말했다. 미경은 영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큰 이벤트를 준비한 영철의 마음이 고마웠다. 당신이 이런 일을 다 준비했어요. 미경이 영철에게 물었다. 미경 씨가 아들들을 그리워하는 걸 봐서요. 영철이 말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들은 영철의